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의 홍하나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6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과 일정,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대표 사례 공유, 사업계획서 작성법, 수요과제 설명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소개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셨을 때 닉네임을 설정하셨을 텐데요. 닉네임은 가급적 성명과 소속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녹화본을 온라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지만 리버스 피칭회 같은 경우에는 민감 정보로 인해서 내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사업 소개, 사례 발표, 사업계획서 작성법, 리버스 피칭,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전년도 사업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원 과제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고 회사 내에서는 어떤 노력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좀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경쟁력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는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과 더불어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가진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냥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생하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올해도 사회공헌재단들과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회공헌재단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회에서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그 자립준비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라는 그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나서 삼성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나누고 그 삼성이 할 수 없는 분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전문성이 있는 여러 기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그 이번 행사 참여했을 때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대기업 그 CS 담당자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여기 참석하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담당자님들께서 제 명함을 보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용기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사회적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함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서 그 점 느낀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지는 있는데 저희가 아이디어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조직들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속한 컨소시엄 외에 다른 컨소시엄들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서 주제를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 그리고 또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패션 산업에서는요, 특히나 학생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끌고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왔었는데요. 학교에서는 그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이 프로젝트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본질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강연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팀들을 알게 되어서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스케치 영상을 신청했는데요. 올해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공모는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올해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의 사업 소개와 참여 방법에 대해 사회가치연계팀 김성근 팀장님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회가치연계팀의 김성근입니다. 오늘 한 80여 분의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한 100명 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원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회환경 문제 해결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깊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 지역, 가치를 잇는 사회생태계 조성, 그 다음에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는 GSIC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세상에 이롭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고도화, 사회적 경제 인식 향상,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이라는 그 4가지의 전략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소개는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청년감사실, 그리고 혁신담당관, 그리고 경영지원실, 사업본부는 총 4개의 사업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책연구센터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전략 방향과 연계된 주요 사업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고도화에 해당되는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인식 향상,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해결하기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이 생기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경제인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보시는 것처럼 미래 비전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때 아마 100개의 백인들이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거쳐가지고 경기도 내에 어떤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까 그런 주제들이 나왔는데요. 그 주제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는 이 주제들을 어떻게 실행할까라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은 앞에 여러 가지 전략 추진 방향 중에서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이 필요한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다 보니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ESG가 강조되고 사회 혁신 기업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ESG의 욕구와 그다음에 SDGs라는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 혁신 기업과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협력을 하는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협력이 필요할까요? 보시는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사회 문제를 발생하는 속도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에는 이 기울기,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메꾸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갭의 확대가 늘어날수록 보다 더 많은 협력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이 바로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들을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안에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 개방형 혁신 분야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에서는 특히 또 세 가지 주제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기후환경 변화 대응, 그 다음에 돌봄 사각지대에서 지역 활성화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풀어갈 팀들을 뽑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실행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워크숍 등 전문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올해는 사회환경 해결 분야는 1년차, 2년차로 나눠지게 되고요. 1년차에는 10개 팀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고 예산은 3천에서 5천 사이 차등 분배가 될 예정이고요. 2년차는 4개 팀 정도를 선발하여서 4천에서 4,500 정도 차등 분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뒷시간에는 또 리버스 피칭 시간이 있을 텐데요. 개방형 혁신 지원 분야는 1년차는 5개 팀 내외, 2년차는 2개 팀 내외로 보시는 것처럼 지원 규모가 2천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공고는 이미 나가서 3월 17일까지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고요. 개방형 혁신 분야는 좀 더 일찍 1차 마감은 3월 13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을 보시면은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주제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3월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서 4월에서 10월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9월부터 12일은 27년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가져갈 건데요. 저희가 올해 26년에 협업 의제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2025년 12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7년
협업 과제를 모으는 기간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2일에는 정산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프로젝트의 어떤 시발점이 되게 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복합성이 있는 문제,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데요. 이 콜렉티브 임팩트는 스탠포드 대학교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콜렉티브 임팩트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렉티브 임팩트에는 5가지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나 한 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아마 통합된 협력이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렉티브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 아젠다, 그 다음에 공유된 측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 보완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백본 조직들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아마 이 사업을 지원하시게 되면 나 혼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 그 컨소시엄 간의 기관들끼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 5가지 요건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콜렉티브 임팩트 구현을 위해서는 그 임팩트의 부피, 볼륨감을 키우는 데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선정 심사를 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류상에도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저희 이제 대면 심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임팩트의 부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넓이, 깊이, 길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넓이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규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솔루션의 퀄리티, 그리고 길이는 지속 가능한 그 제공 기간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팩트의 부피를 넓히기 위한, 이 볼륨을 넓히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솔루션 제공의 규모와 그 다음에 퀄리티,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기간들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렉티브 임팩트를 하기 위한 또 3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3가지 조건은 우리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 조건들을 같이 가지고 선행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행 조건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긴급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 세 번째는 적절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필요하고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모든 기관들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기업 간 이러한 것들을 한번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인데요. 아마 이 컨소시엄 사업을 하다 보면 나의 역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역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각각의 협업의 체계들을 어떻게 구축할지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면접 가운데도 각각 기관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절한 자원인데요. 우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협업에 대한 설계를 설정하실 때 그 역할들이 중요한데 이거는 컨소시엄 기관 안에서의 그 자원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되고요. 저희 큰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희 사회적 경제원이 중간 백번 조직의 역할들을 해서 이 3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사업 계획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적절하게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과정, 구축하는 과정, 프로젝트 실행이라는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협업 과제 발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돌봄 사각지대에서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지역 활성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제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반기에 136개, 하반기에 91개, 총 227개의 협업 과제가 제안이 되었고요. 이 제안된 의제들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업 체계 구축인데요. 이러한 협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네트워크 데이와 라운드 테이블을 했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각 주제를 가지고 내신 의제들을 공통 의제를 내신 분들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 만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또 다양한 협업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는 53명,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지역 활성화에는 63명, 그 다음에 하반기 12월 달에는 총 88명의 의제를 내신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 실행인데요. 프로젝트 실행은 보시는 것처럼 1년차 고도화, 1년차 사업과 그다음 고도화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사업화 고도화로 총 20개 팀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개발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 기업 대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것들을 실행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18개, 그 다음에 2025년대는 21개 팀이 모집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또 대기업에 어느 기업들이 참여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25년간 3년간의 어떤 실적들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414건의 협업 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다음에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478명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총 74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사업비와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된 것들은 본표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네 친구가 만드는 건강돌봄 생태계 일죽동친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으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일죽 동네 건강돌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과 월드비전, 그리고 안성시, 그 다음에 안성의료복지사협, 그 다음에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안성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민건강주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비영리, 그리고 또 안성시도 함께 참여하여서 안성시 예산들을 또 투입하여서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또 영상을 또 나중에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콜렉티브 임팩트의 5가지 조건, 공동의제, 중추적 조직, 측정 시스템, 상호협력 강화, 그다음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 공간과 돌봄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정말 협력이 필요한 곳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공통의 의견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5가지 조건들을 잘 만족시키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공간이 바뀌고 오래된 목욕탕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형성된 것이 돌봄이 일상이 되는 그 구조적 변화와 관계적 변화, 그 다음에 변화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어떤 구조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그다음에 변혁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가 만드는 건강돌봄 생태계 일축동치는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조직, 민간 NGO,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그 시너지를 창출한 아마 사회환경 문제 해결 개선 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돌봄 지도자를 양성하고 건강 리더를 육성해서 안성의료 사협이 건강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조직을 발족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 자원들이 유치가 되어서요, 보조금보다 더 많은 외부 자원들이 유치되어서 뭔가 좀 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한 사례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 그림 편의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븐일레븐과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브라더스 키퍼가 함께 협력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일자리를 돕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브라더스 키퍼 김하나 대표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립준비 청년들이 꿈을 그리는 청년 그림 편의점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브라더스 키퍼에서는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모집 선발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했고요. 점주 교육을 시키는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세븐에서는 이 사업을 공동 기획하시고 매장 운영에 대한 것들을 자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환경 개선,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참여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이 유통 분야의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협약에 대한 것들을, 협력에 대한 협약 구축을 저희가 진행하였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브라더스 키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 세븐일레븐이 협약을 하고 1호점을 2024년도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2025년도에 고양점의 북부 1호점을 또 오픈을 하였고요. 현재는 3호점, 용인 수지점으로 오픈하였고 4호점도 이제 오픈을 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꿈을 그리는 청년 그림 편의점은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매출도 드러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립준비 청년의 평균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회적 경제조직과 대기업, 그 다음에 함께 협력해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었던 우수 사례집은 저희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홈페이지에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QR코드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린 청년 그림 편의점, 그 다음에 일준 독친 목욕탕 사례들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같이 협력하신 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7일까지 저희가 서류 접수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책자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사례 발표가 있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경청을 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장점들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서 사업 계획서를 써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들을 잘 접수받고 또 진행 과정들을 통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의 취지부터 진행 방식까지 잘 설명해 주신 김성근 팀장님 감사합니다. 김성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소개에 이은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을 통해 3년간 6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그림 편의점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청년 그림 편의점은 코리아 세븐과 주식회사 브라더스 키퍼가 협업한 프로젝트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해보는 경험을 통해 불안정한 생계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 경험과 직무 네트워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브라더스 키퍼 김하나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더스 키퍼 김하나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가 2년 동안 해왔던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어떻게 잘 저희의 그 사업에 활용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메인 비즈니스는 실내 조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물 인테리어나 또 유지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식물을 다루는 일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고 또 실내외 이런 그린 인테리어를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 그림 편의점은 저희에게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업종이 아니고 또 잘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도 많이 됐었고 그런 편의점이었는데 그런 업종이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보는 건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또 취업을 위해 얼마나 내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배경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좀 저소득층에 머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비즈니스는 플랜테리어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좀 안정적인 삶을 이끌고 있지만 다양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 분야를 확장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좀 잘 자립할 수 있게끔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 중에 이런 세븐일레븐과 함께 자립준비 청년이 단지 그냥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경영주로서 향후 창업까지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매장 운영 관리와 그 참여자 관리들을 하고 이제 코리아 세븐은 기업으로서 적당한 매장을 추천해 주시고 또 조금은 더 나은 조건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그 매장에서 청년들을 2년 동안 잘 훈련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편의점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문턱이 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되게 어려운 어떤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쉬운 일들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일들을 제안해보자 했고 그동안 뭐 취업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진학 자체를 고등학교 진학도 하지 않아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청년들이 저희 이 사업에 진입을 했고 이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일반적인 스펙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자기 매장을 갖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경영주 경험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신입부터 쭉쭉쭉 그걸 경험하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을 통해서 이 매니지먼트를 좀 배울 수 있었고 이 친구들이 직접 발주도 하고 매출 관리도 하고 또 사람 관리도 하고 이런 재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매장을 경영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그림 편의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사업 전체적인 운영 총괄을 했고요.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함께하는 분들의 그 역할 분담을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이 역할을 서로 해주기를 그냥 막연히 기대하면서 좀 서로 목표 달성에 좀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어서 초기에 처음에 사업 기획을 할 때 서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명확히 규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2년 동안에 청년들 한 12명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다양한 성과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중에 2명이 이제 창업을 했다라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1월에 한 명이 용인 수지에 또 창업을 했고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2월 23일에 강남 성능점으로 또 저희 그 청년 한 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실제로 이렇게 창업 과정에까지 이르기에 이 사업이 너무 잘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여러 창업 기회를 자립준비 청년에게 준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런 기회를 준 것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맺어서 2명이 창업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매장을 하면서 좀 그 식물 영역을 좀 확대하면서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가드닝 이런 컨셉으로 또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 더 개인 창업 위주로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 2명의 창업자가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창업하는 친구들이 좀 열심히 하고 또 주변의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더 좀 이후에 새로운 창업자를 배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적 기업에게 이렇게 대기업과 뭔가 콜라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을 여기 사회적경제원에서 열어주시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또 지금 현재 콜라보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기업이나 어떤 기관들 그런 곳에 갖고 있는 니즈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를 만드시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한쪽이 이익을 받게끔은 설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결과를 맺으려면 성과를 내려면 함께하는 그 파트너사들, 뭐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에 필요한 그 니즈도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도 또 사회 문제 해결에도 궁극적으로는 사실 사회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고 그것을 저희는 사실 2년 동안 꾸준히 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차년도 했을 때는 창업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차년도까지 완료했을 때 2명의 창업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2차년도까지 하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토대를 닦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개인 이런 성과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 새롭게 도전하시거나 또 2차년도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또 사업에도 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고 막막하실 텐데요.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사회가치연계팀의 정준희 차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준희 차장님을 모시고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정준희 차장입니다.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 쉽지 않은데요.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와 사업에 관련된 설명이 앞에 있었는데요. 공고문에 관한 설명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간략한 개요 앞에서 김성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고 공고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 개방형 혁신 분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의 경우 1년차, 2년차 14개 팀 내외를 올해 선정하게 되고요. 개방형 혁신 분야의 경우 올해 1년차, 2년차 합쳐서 7개사 선정이 예정돼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공고에 관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의 경우에는 경기도 소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관하는 컴소시엄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지원 내용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되는 것이 있겠고요. 사업 개발비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올해 14개 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협약할 경우 올해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지원 내용들이 예정돼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를 통해서 1년차의 경우 3천에서 5천만 원 차등 지원이 있겠고요. 2년차의 경우 4천에서 4,500만 원 차등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올해엔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신설됐습니다. 더 사회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 멘토링, 컨설팅이 제공된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신청 기간입니다. 마감 일정 앞에서 홍하나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3월 17일 17시가 마감입니다. 꼭 시간 유의하셔서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마감 시간 임박했을 경우에는 서류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감일
가능한 오전에는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후변화 대응, 지역 활성화 3개 분야입니다. 가점 사항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지표 측정 타걸기업의 경우 3점, 측정 우수기업의 경우 2점의 가점이 있겠고요. 올해 특별히 협력기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경우 3점의 가점들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이와 같은 가점들을 마련하게 된 것은 저희들의 사업들이 프로젝트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점이 마련됐음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심사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는데요. 사회 환경 문제 해결 기여도를 저희가 평가하게 되고요. 사업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컨소시엄의 적정성, 예산 타당성, 이 4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원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외에도 본원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업들은 저희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중복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은 올해 1년차와 2년차 각각 모집하게 되는데요. 지원의 조건은 사업화 1년차의 경우 경기도 소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년차의 경우에는 2024년 그리고 2025년 본원 개방형 혁신 분야 참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에 참여 시 1년차의 경우 2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있겠고요. 2년차의 경우 1,5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문제를 정의하고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형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수요 과제를 먼저 역으로 설명하는 리버스 피칭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앞선 저희 1부의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2부의 시간으로 리버스 피칭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올해 프로젝트를 함께할 2부 자리 코스맥스 CJEMM에서 각자의 수요 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그 내용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의 신청 기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는 3월 17일 서류 마감인데요. 개방형 혁신 분야는 3월 13일 그리고 금요일 14시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일자를 잘 참고하셔서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심사 항목의 경우에는 개방형 혁신 사업의 경우 과제 이해 및 제안 내용, 그리고 협업 가능성, 그리고 혁신성,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불가 사업 안내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도약 패키지 실증 지원 트랙,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 프로젝트 실행 지원의 경우에는 중복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드립니다. CJ E&M 협업 희망하는 조직 중에는 카테고리가 뷰티 또는 건강기능식품일 때는 CJ 온큐베이팅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관련된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시어 온큐베이팅 신청을 반드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2부로 진행될 리버스 피칭 발표 자료는 이번 주 금요일 2월 27일까지 공고문 내 붙임 서류로 함께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작성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입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 신청서를 여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프로젝트 요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인식, 두 번째 문제 정의, 세 번째 해결 방안, 네 번째 기대 효과 내용들을 작성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 단계가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져야 심사에 유리하십니다. 어떻게 사회환경 문제를 인식하셨고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것에 관한 협업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실행된 기대 효과가 무엇이신지 많이 논의하시고 고민하셔서 개조식으로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들은 콜렉티브 임팩트에 기반하여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 각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첫 번째로 상호 강화 활동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컨소시엄 사업이다 보니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관 기업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실지, 그리고 협력 기업으로 계신 다양한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작성하시는 부분인데요. 관련된 역할들을 과거에 수행하셨던 경험이나 혹은 그 소속된 조직들의 개인들의 어떤 역량들을 갖고 계신지 작성해 주시고, 그 내용을 기초로 시너지를 어떻게 창출할지를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의 아젠다 설정입니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어떻게 저희들이 사회환경 문제를 정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련된 추진 배경 필요성과 문제 정의를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현황, 논문, 통계자료, 근거자료를 활용해서 이 문제가 왜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 분야의 경우에는 이 분야가 왜 돌봄의 사각지대로 정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의 돌봄의 역할들, 정책들이 확대되는 기조에서 저희 사회적 경제가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빈 돌봄의 공백들을 해결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의 정의들을 잘 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합의된 측정 방식입니다. 중요라고 표시했는데요. 사업의 공동 목표와 성과 지표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들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듯이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을 했었죠. 관련된 정량적인 내용들을 명시하시고 그것들의 계산법들을 제안 주시면 그 내용을 기초로 저희들의 사회환경 문제들을 측정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신청서에 보시면은 저희가 사업 성과 흐름도와 사업 성과 예시들을 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들은 논리 모형의 기초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풋,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에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저희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과 지표에는 아웃풋과 아웃컴 관점에서 어떠한 산출물들을 만들 거고 산출물로 어떠한 성과들을 도출할지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차의 경우에는 아웃풋과 아웃컴 비중에서 아웃풋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면 2년 차의 경우에는 아웃컴을 통한 성과를 무엇으로 유추하고 달성하실지를 잘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청년 그림 편의점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요. 청년 그림 편의점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논리 모형으로 적용해 봤을 때 인풋의 경우에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정서적 교육 그리고 자립의 교육들이 인풋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특화 점포 운영 지원들이 인풋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아웃풋을 보시면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자립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 점포 교육 관련된 산출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간들, 교육의 내용 같은 것들이 아웃풋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의 고용 산출물이 아웃풋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급여나 고용된 인원들 같은 내용이 저희들의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아웃컴입니다. 아웃컴은 아웃풋을 기초로 달성된 성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립준비 청년의 창업 역량 강화되는 내용들이 성과의 아웃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립준비 청년의 근로소득 증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웃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풋, 아웃풋, 아웃컴에 기초하여서 창출된 임팩트가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청년 그림 편의점 사업의 임팩트를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으로 목표로 설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컨소시엄 내부 소통 계획입니다. 컨소시엄 사업들이 대체로 프로젝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관기업 그리고 협력기업을 되게 가시적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들은 그런 내용들을 지향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해 갈지를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어떤 주기로 하실지, 지표 관리를 위한 워크숍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관한 내용들을 고민해 보시고 논의해 주시고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업에 관한 향후 운영 계획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사업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 향후 3년간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어떻게 향후 발전시켜 가실지, 고도화시켜 가실지에 관한 운영 계획들을 저희가 작성 제출받고 있고요. 또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지, 혹은 제도화할지, 혹은 기타 재원들을 마련할지를 명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환경 문제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가고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만듦으로써 경기도가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방형 혁신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사업 취지 리뷰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에서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일반적인 오픈 이노베이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소셜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학술지에 보니 오픈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초로 재무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지를 같이 측정하는 과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의 이제 내향형에 관한 인바운드, 외향형에 관한 아웃바운드를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관한 좀 그림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개방형 혁신은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과제들을 기업이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기술을 접목함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 기술, 투자의 내용들, 그리고 재원들을 마련하는 과정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관련하여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 개방형 혁신 사업의 경우 자료를 PPT로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차 사업화의 경우 첫 번째 참여 조직 개요 및 비즈니스 차별성, 그리고 사업의 목표, 기간별 역할, 사업 세부 추진 계획, 기대 효과, 향후 계획 순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을 26년에 받더라도 종료 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만들지 제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2년차의 경우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새롭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과거 참여하셨던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들의 추진 경과가 어떠했는지를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26년 개선 및 고도화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했던 내용들이 사실 1년 만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을 기초로 아쉬웠던 점들, 개선해야 할 점들, 고도해야 할 지점들을 명시해 주시고 제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협력 대중기업들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력 대중기업들이 어떠한 자부담 내역들을 갖고 계신지 협력의 의지를 보기 위하여 관련 내용도 함께 서류상 받고 있으니 참고하여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분야의 공고와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회환경 문제 해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팁이 노란 박스 안에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지원사업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제안해 보실 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하거나 설명회 이후에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희 담당자 이메일과 연락처로 공고문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준희 차장님께서 질의응답과 참고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정준희 차장입니다. 자주 질문 주시는 사항들에 관한 답변,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 못 드린 내용들 마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질문 주시는 사항에 관한 답변인데요. 저희 사업들이 대중경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해야만 선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은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것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시너지가 돼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중경기업 공공기관의 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역할이 잘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그 내용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거에 대중경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하더라도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탈락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좋은 파트너와 저희 사업들을 제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협업할 기업들을 찾지 못하겠다는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저희가 이 차원에서는 작년에 본원 홈페이지에 사회혁신 플랫폼이라는 카테고리를 개설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는 각자가 생각하고 계신 사회혁신 문제들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관련돼서 의제를 제안 주시면 그 정보들이 공개되니 그걸 기초로 다양한 곳들이 협업 제안을 주실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사회혁신 플랫폼에 의제 제안해 주시고 또 협업할 기업들이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또 본원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서 설명드릴 때 성과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성과 목표 설정에 관한 주요한 예시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요. 저희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성과 보고서가 저희 본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문제 정의를 하여 어떤 협업을 추진했는지 그 기초의 성과 목표들을 어떻게 설정하실 수 있는지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저희 금융 관련된 팀 그리고 사회성과 측정하는 팀에서 발간된 경기도 사회성과관리사업 지표 해설서가 있습니다. 관련된 지표 해설서에 설정된 지표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임팩트 레포트가 발간이 매년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다양한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사회성과들을 측정, 관리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참고하셔서 성과 목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산점에 관한 내용들 문의도 주셨는데요. 가산점에 관한 것들은 사실 어드밴테이지의 내용이지 그것이 당락 유무를 결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고 제안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가산점 유무에 너무 개의치 않으시고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질문사항들에 관한 답변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 사회가치연계팀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참여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요청드리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2026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